자, 지금 그 3부 질문하고 답변 시간인데요. 뭐 질문 내용들 뭐 저기 질문지를 받으셨으니까 직접 읽으시고 답변 간략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희망이라는 아이디인가요? 예, 그분이 쓰신 내용인데. 예. 네, 여보세요. 네, 저 1번 다주택자 희망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요즘 서세권이라는 말이 이제 생길 정도로 스타필즈 그 주변의 아파트 관심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스타필즈의 어떤 그런 그 생길 경우에 그 주변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자산 가치의 증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그 삼성역 옆에 있는 그쪽의 스타필즈에 제가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참고하실 부분은 지금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스타필즈가 국내에서도 아마 규모상으로 거의 뭐 탑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 추가적인 어떤 주택들이 건설이 돼 가지고 지금 뭐 밀집도 자체가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변하고 있는데요. 대신 같은 스타필즈라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원하는 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요구에 의해서 당초 예를 들어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 이마트가 설립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스타필즈로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의 설비를 좀 전환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스타필즈로 지금 그걸 했는데요. 또 그 인근에 그 산 넘어서 이제 하남 쪽에도 스타필즈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감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타필즈라는 대형 어떤 그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그 시설물들이 있게 되면은 그 이용객들의 다양한 군집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지역의 스타필즈의 규모, 유통 그 어떤 그 건물 자체가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미치는 파급 영향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성 평택하고 흐름이 같다라는 그 질문 관련돼 가지고요. 소장님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필드 하고 싶었는데 안성 평택을 주시네요. 안성 평택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남부권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지 1주택인데 갈아타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급 물량을 좀 봐야 되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약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를 때는 좀 늦게 많이 오르고요. 조정될 때는 먼저 조정되는 지역인데 특히 안성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보다도 조금 더 약세 지역이긴 한데 입주 물량을 살펴봐야 돼요. 공급 과잉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지역들은 물 들어왔을 때 건설회사들이 좀 많이 짓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가 1년에 2,9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5,400, 내년이 5,900, 2025년이 8,100. 적정 수요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3년 정도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한 좀 약세가 될 것 같고요. 안성 같은 경우도 적정 수요가 943세대 정도인데 맞네요. 올해 2,900, 내년에 5,000, 2025년에 1,900 정도니까 역시 안성 평택 2, 3년 정도는 저는 좀 좋지 않은 흐름, 약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타시려고 한다면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급지가 어디냐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셔야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평택 안성 위라고 한다면 이제 뭐 동탄이라든지 동탄보다도 더 좋으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데 어느 정도 작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중에 질문을 좀 따로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라는 분이 질문하신 건데요. 뭐 최근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중에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이제 그 부동산 중에 이제 오피스, 물류, 리테일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거를 좀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아마 수익형 부동산 쪽에 조금 관심을 돌려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실 때에는 투자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임대 수익을 얻어서 길게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핫플레이스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내가 어떤 차익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도 주거용 부동산들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이제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어떤 이제 공실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입지 분석과 적지 분석이 확실하게 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저는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요 가운데 이제 물류 쪽의 표현을 갖다 중간에 하나 넣어 놓으신데요. 물류 시설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특히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떤 그 택배 주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물류 시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다른 계기로 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서 특히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물류 시설들이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2, 3년 내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적지 않을 뿐더러 향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치 계획이 있거나 공사 중인 그 곳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히 그 냉장이라든지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물류 시설들은 당분간 조금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좀 과도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자기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를 잘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김예림 변호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실무하시는 분이니까 답변이 좀 더 명쾌하겠네요. 네. 네,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현금 청산 아직 그러면은 뭐 결정을 안 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을 이제 그 조합에서 하려고 한다. 그럼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하시거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 금액 높게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은 매매 대금이 정해지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감정 평가 법원에서 이제 선정한 감정인이 나와서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나와요. 근데 재건축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 매도 청구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고 그때 기준으로 시세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시세랑 비슷하게 평가를 받아서 현금 청산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받으시려면 감정 평가를 다투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 법원에서.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감정평가 좀 받아두시는 거를.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도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법원에서 뭐 증거로 사용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다음 감정평가를 할 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좀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고 또 감정평가 법원에서 감정평가 잘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 받고 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다퉈서 계속 금액을 올려나가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매도 청구 소송 혼자 대응하시는 건 너무 어렵고 보통 이제 전문가 선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퉈서 이제 올리는 구조다라는 거 정도 아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예림 변호사 제가 가끔씩 일도 보는데 답변 주시는데 1시간 상담하는데 한 33만 원 받더라고요. 하루에 10팀도 들어와서 상담료 하루에 한 300도 버실 수 있는 그 정도로 뭐 손님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잘들 참고하셔가지고 뭐 의견들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 외적으로도 뭐 다들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3번 우리 그 소장님, 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께서. 네.
스타시티 살고 계시네요. 자양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사시던 그 근대 야구장 부지 개발한 곳인데요. 아파트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 주상복합인데 갈아타시는 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갈아타신다면 우리가 상급지로 가야 되고요. 스타시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양동보다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저는 자양동 내에서는 스타시티를 대체할 만한 아파트는 지금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간다면 이제 광장동으로 가야 되는데 광장동은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용적률이 좀 높은 지역이고 자금력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옥스 금호동이나 그렇죠? 뭐 성수 용산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역시 질문 자체가 자금력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 아니 추가적으로 거기 파는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하게 예. 상급지로 가셔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스타시티보다는 좀 더 좋은 곳으로 자양동보다는 저는 옥스 금호동이나 조금 더 상급지로 가셔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파는 금액에 따라서 자금에 맞춰서 물건별로 또 별도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여기서 뭐 어떤 아파트 이렇게 답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로 질문을 팔아야 되는 한 1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몇 주택이세요? 스타시티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1차 바닥은 찍었고요. 당분간 랠리가 좀 지속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차례 뭐 한두 차례 더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소폭 하락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랠리가 될 때, 좀 더 매수자들이 한번 달라붙을 때 파신다면 그때 파셔야겠죠. 아니 좀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요. 네. 끝나고 저한테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번 바로 넘어갈게요. 4번. 네. 무주택이고 청약통장 4번? 4번까지 제가 할게요. 청약인데 부양가족도 없고요. 청년특별공급 당첨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0만 원 공급 계획을 내놨고요. 나눔형이라고 해서 시세의 70%뭐 저렴하게 해서 매물이 나오는데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거든요. MB 정부 때는 보금자리 나왔었고요. 저는 나름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또 타겟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무주택이고요. 청약 통장이 짧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는 답이 없고요. 신혼부부 이제 특별 공급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번에 신설된 청년 특별 공급 뭐 노부모 봉양도 있지만 다자녀 뭐 이런 거 있는데 다자녀는 자녀가 많아야 되니까 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결혼 7년이 안 됐는데 자녀가 많아. 신혼부부인데 애가 한 3명 정도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하셔야 되고요. 결혼을 안 했다.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 이러면 신혼부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애 최초나 청년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사전 청약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청년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고향 창릉의 특별 공급이 청년이 64대 1이 나왔거든요.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먹을 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청년보다는 차라리 생애 최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 통장은 계속 10만 원씩 납입을 하셔서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를 버리고 뭐 경매로 자산 불리는 게 중요할까? 경매나 청약은 이거는 뭐 방법론적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매도 좋은 방법이고요. 청약도 좋은 방법인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뭐 경매도 경매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청약 도전 또 좋은 물량들이 있다면 특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은 꾸준히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매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주택 경기가 하락할 때는 경매 시장이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해당 지역의 어떤 주택을 매입을 구축을 이제 사고 싶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때 경매 시장을 좀 따져 보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매 시장을 볼 때는 그 경매가액으로 나온 거가 이제 감정평가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정평가를 언제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확인한 그 감정평가액하고 현재 시장의 실거래가를 비교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가격 지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미분양이 앞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서울에 이제 충분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이 주택들은 집을 추가로 더 주택 가격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하는 지역을 쳐다볼 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입주할 때가 가장 주택 가격이 쌀 거다라고 저도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은 청약대로 꾸준하게 끌고 가시고요. 김윤만 소장님도 컨설팅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질문들 좀 이어서 갈게요. 네. 신당 8구역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 단계를 모르시나 봐요. 이거 확인하시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만약에 조합원이시면 이제 조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사업 속도 뭐 진행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의록이라던가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신당 8구역은 지금 얼마 전에 시공사가 포스코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2018년도에 났죠. 그러면 이제 쭉 여기 분양 신청은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 내고 관리 처분 하고 나면 이제 2주가 돼서 그때 착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은 향후에 한 6, 7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까지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좋은 게 굉장히 초역세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청구역을 도보 1분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으로 해서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추가 분담금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입주 시에 100% 다 내는 걸로 돼 있어서 좀 부담이 덜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프리미엄을 보니까 한 5억 5천 정도에서 6억 사이로 이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8사형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 받으시면 한 8억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권리가액 한 2억 잡았을 때 지금 총 투자금이 얼마냐면 7억에다가 한 1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이제 신구모역이나 이런데 이제 신축들 있잖아요. 그거랑 시세를 좀 비교해 보시고 6년 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제 그 정도 아까 이제 김인만 소장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좀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 보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둔촌주공 상가 분양을 뭘 말씀하시는지 조합원 분양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은 이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여기 둔촌주공이 상가 때문에 또 발목 잡힐 뻔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PM 계약을 뭐 해제하니 많이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뭐 다 어느 정도 이제 종결 짓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상가 배정, 조합원 상가 배정은 마무리가 됐고 최근에 이제 남은 자녀 상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 추가 분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반 분양 관련해서 이제 남아 있으면 상가가 이제 남아 있으면은 또 분양을 새롭게 받으실 수가 있고 보류지 분양도 노려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니면 조합원 분양분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매물들을 확인해 보시면 뭐 상가를 분양받는 거는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직장이 해화역 근처인데요. 아파트 추천 달라는데 이거 서울에서 김사방 찾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얼마 있는지 어느 정도 조건을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6억 정도요. 해화역이면 저쪽이잖아요. 승북구 쪽 그쪽이라서 이 정도 돈이면 저는 기름 뉴타운하고요 근처에 도남동 쪽이 물론 뭐 집값이 요즘 다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도남동 뭐 삼성 현대 뭐 센트레빌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하고 기름 뉴타운도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기름 뉴타운 쪽에 인프라 좋은 편의시설 잘 갖춰진 아파트 위주로 해서 조건이 최근에 떨어진 거 한번 보시고요. 저는 고점 대비 앞서서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느냐 보고 그 정도 떨어진 매물이 있다면 필요하시다면 자금이 되시다면 그런 아파트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름 뉴타운하고 월곡 내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와, 그게 뭐 어디가 좋냐 그러면 그거는 아파트 가격 얼마나 떨어졌는지 두 개가 보시고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참 어렵네. 저는 기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름이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때 그 월곡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강북선이라든가 뭔가 하나 생겼어. 네. 예, 여기 하나 그때 생기니까 더블 그게 역세권이 되고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역시 그 4호선 하나만 갑니다. 그렇죠. 현재 가치를 보느냐 미래 가치를 보느냐인데 네. 그게 지하철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렇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된 단지들이잖아요. 네, 지금 진행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현재 시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예, 실고 편의 시설이 좀 더 잘 갖춰진 곳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예. 지역별로 물건별로 로얄 동이냐 층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그럼 같습니다. 소장님은 기름 뉴타운이 좀 인프라가 저 좋으니까 개인적인 저쪽- 의견이고요. 예, 그 두 물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 분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전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파구의 장미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재건축 전망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좋죠. 사실 송파구 장미 아파트면 그거는 뭐 더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송파 근처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잠실 5단지라던가 그리고 뭐 미성크로바 재건축 막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일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앞으로 좋아지는 곳인데 그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최근에 연장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보유 중이라고 하시니까 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여전히 묶여 있으니까 송파구는 어쨌든 팔기도 쉽지는 않으신 상황이라서 그냥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도 좀 보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그나마 지금 좀 시세가 눌려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장미 아파트랑 주변 좀 시세 비교하셔가지고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많으시죠. 이제 잠실 5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그렇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목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재건축이 약간 둔화되는 시기, 가격적으로도 조금 이제 상승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뭐 가지고 오셨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일단 재건축 때까지 좀 이렇게 임대를 놓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제일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아까도 여러 차례가 나왔지만 서울의 공급이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추가 상승 요인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경기 사이클상 하강 국면과 금리 인상 국면이 마주 맞물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강하게 조정 압력을 받는 건데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돼서 상승기로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땐 가장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금이 되게 좀 하여튼 정확하게 상담드리기는 좀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고 얼마 전에 안수남 세무사님 오셨을 때 물어보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은 임대 사업자로 이게 임대 사업을 등록하신 주택 먼저 양도하시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 양도하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러신데 이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시더라도 비과세 일단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계속 이제 국세청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만 충족하시면 일단 거주주택 먼저 양도하셔도 비과세 받고 그다음 임대주택 받으시면 돼요. 10번도 제가 네. 이게 잔금을 이거 관련해서 제가 소송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잔금을 전세금으로 한다는 계약서가 누가 써준 건가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양대행사에서 써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잔금을 제때 못 치르면은 또 분양계 해제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양계약서 자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때까지 잔금을 좀 미루실 수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잔금을 미루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전세가 빠른 시일 내에 맞춰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계속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넘기면서 계약금과 일부 이제 금액만 넘어간 상태로 이제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셔야 되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내가 돈을 마련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이제 맞추시고 천천히 이제 전세를 좀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 전세가를 낮추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해제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 잔금을 위해서 전세금을 누가 맞춰주기로 했느냐가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양을 하는 쪽에서 책임지고 전세를 언제까지 잔금하기 전까지 맞춰주기로 한 내용이 이제 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계약서를 봐야 저도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질문지가 없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합정동의 신축 빌라 잔금으로 이제 전세금으로 잔금을 한다라는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요즘 전세가 안 좋다 보니까 전세가 안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약이 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신축 빌라 전세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뭐 한 방송 많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신축 빌라 뭐 전세 왜 그렇습니까 요즘? 최근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더 힘들어졌어요. 작년에도 힘들었거든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신축 빌라를 이제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분양 대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면 갭 투자로.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를 2억 5천 맞춰줄게. 네가 5천만 원만 가지고 오면 서울의 합정동의 신축 빌라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해서 팔았는데 과거에는 전세가 잘 맞춰졌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초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못 맞추는 거죠.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 찾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장에 보면 월세는 굉장히 많은데 전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쳐야 되는데 파신 분들은 잔금 맞춰주는 조건으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전세 맞춰줄 테니까 당신은 계약만 해라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가 난처해지는 거죠. 이분 계약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법적인 계약서를 보자면 본인이 잔금을 쳐야 되는데 야 네가 맞춰주기로 했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물론 계약서 내용에 잔금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주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 해지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말로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축 빌라는 다 전세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야 전세는 안 돼.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빌라 전세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 사기당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서 더 힘들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셔서 잔금을 못 치는 분들이라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계약서 내용에 있다면 자신 있게 주장해가지고 계약 해지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계약 내용이 없다면 원래는 자기 돈을 마련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저는 한번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시고요. 어떻게든 유리한 조건을 야 네가 팔아줘서 맞춰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 믿고 했잖아 라고 해서 어떻게든 좀 유리한 조건을 끌 수 있도록 협상을 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계약 해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해지가 안 된다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몇 달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 문제가 좀 많네요. 뭐 신축 빌라에 대한 그 시세 파악도 어렵고 전세금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동산 투자하실 때 뭐 김인만 소장님한테 좀 의뢰도 좀 하시고 법률적인 검토 김예리 변호사님한테 좀 하고 뭐 그러면서 해야 되겠네요. 두 분이 좀 많이 활동 좀 하십시오. 네. 자 오늘 1부, 2부, 3부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저희는 촬영을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고 조금이라도 뭐 궁금하시고 뭐 투자나 뭐 법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